안녕하세요. 섹시코치 조기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삶을 바꾸는 책 쓰기 제10강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업 시간에서는 내가 원고를 완성을 해서 이 원고를 책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출판사에 투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출간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간 제안서는 내 원고를 출판사에 설명을 하고 내 원고와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출간을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투고 인사말이라는 거죠. 그럼 출판사와 원고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이 투고 인사말을 잘 써야 되겠죠.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처럼 내가 출판사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투고 인사말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사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진부하게 쓰면은 입사하기 힘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판사에 투고 인사말을 쓸 때도 이렇게 진부하게 쓰거나 아니면은 성의 없이 쓰게 된다면은 출판사에서는 내 원고는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안 해요. 보지도 안 하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쓰레기통으로 바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고 인사말은 정말 내가 심려를 기울여서 임팩트 있게 작성을 해야지만이 출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194쪽과 195쪽에 투고 인사말 예시를 드러났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책 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투고 인사말은 지난번 수업 시간에 제가 출간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출간 계획서를 참고해서 적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출간 계획서에서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죠? 바로 가제가 들어가죠. 가제 다음에 그렇죠. 기획 의도가 들어가고요. 기획 의도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바로 나를 소개하는 저자 프로필이 있어야 되겠죠. 저자 프로필이 있고, 자, 나를 소개하는 저자 프로필이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렇죠. 타깃 독자층이 있고요. 그리고 핵심 컨셉 이런 것 등을 뽑아서 첨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투고 인사말은 우리가 보통 A4 용지 있죠. A4 용지 한 장 분량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서 메일로 발송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고가 간혹 가다가 유실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일로 내가 원고를 투고하게 되면은요, 아주 간편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메일로 보내면은 메일 보내기 함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내 원고가 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원고 파일은요, 전량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판사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이게 원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원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원고 내용을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다만 이 투고 인사말을 읽어보고 이 투고 인사말에서 정말로 임팩트 있고 출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매력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원고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 파일에 첨부된 원고 내용까지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고 인사말을 쓸 때는 무엇보다도 나의 강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의 경력이 있다면 그거를 써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강의 경력이 있는 거는 나의 강점이잖아요. 나만의 임팩트 있는 그런 경험이 있다든가, 그죠? 이런 출판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면
아낌없이 적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출판사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출판사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면은 내 원고 내용을 살펴보겠죠. 그리고 내 원고 내용도 마음에 든다면 나에게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내 원고가 계약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바로 출간 제안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투고 인사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원고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간 제안서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출판사에 투고를 해야 되겠죠. 출판사에 투고를 할 때 제가 이 책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출판사의 대표님께서 출판사가 원하는 원고는 어떤 것인가 하면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비 저자들 중에서 이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를 할 때 막 수십 군데씩 이렇게 출판사에 투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원고 메일을 보고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원고를 갖다가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책 200쪽에 보시면은 위에서 5째 줄. 물론 출판사도 그 원고가 자신에게만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책을 출간하고 싶은 저자의 마음도 이해한다. 그래도 2-3군데 이상의 투고 인사말을 보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제가 처음에 보낼 때는 한 2-3군데만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2-3군데를 보내고 나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출판사 대표도 원고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 원고 저자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거 거의 대부분 다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출판사 대표라고 해도 기분 안 좋죠.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화도 나고. 그런데 또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꺼번에 다 투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 원고 내용이 엉망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 원고를 다시 수정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어디다 다시 보내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원고를 점검한다 생각을 하고 한 2-3군데만 보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내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때는 내 원고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해서 그래서 보내지 않은 곳에 또 보내시면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2-3군데밖에 안 보냈으니까 출판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완전 쫙 다 보내버리면은 그것만큼 잘못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투고는 이제 출판사를 선정을 해서 한 2-3군데만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출판사를 선정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대형 출판사에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소형 출판사에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형 출판사하고 소형 출판사하고 간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형 출판사에 보내면은 무조건 좋은 줄 아시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형 출판사에 보내면은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는 높죠. 브랜드 인지도는 높고 그리고 자금력 이런 자금 회전력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빨라요. 대처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마케팅 이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간을 하게 되면은 광고 효과 이런 홍보 효과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쇄 같은 것도 작은 출판사는 이 지급 날짜가 정확하게 지키는 출판사도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자금력이 부족하면은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단점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단점이 있는데, 이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회전력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책을 출간을 해요. 많은 책을 출간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책은 유명 저자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내가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성 작가들 있죠. 유명한 작가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계약이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광고를 할 때도 내 광고를 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 기성 작가가 갑자기 들어오게 된다면, 이 유명 작가가 갑자기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유명 작가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이 유명 작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뒤로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출간 시기 있죠.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이 출간 시기도 오래 걸리고 또 내 의사 있죠. 이것을 주장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대형 출판사기 때문에 신인 작가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책 많이 팔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출판사도 이 영리 목적이에요. 내가 책을 내서 이 책이 잘 될 것 같으면 해주지만은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밀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 저자 위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작가 중에서 이 대형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대형 출판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빨리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였었어요. 이 출간 시기가 금방 될 것 같았는데 1년이 걸렸다는 거죠. 계약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출간이 나왔으니까 이 책은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책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타이밍 놓쳐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그 책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컨텐츠는 아주 좋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반대로 우리가 소형 출판사 있죠. 중소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책을 많이 내지 않잖아요. 책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출간 시기가 빨라요. 출간 시기가 빠르고 내 책에 대한 이 홍보 있죠. 홍보나 마케팅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 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에 홍보를 집중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의 의견이 비교적 많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이런 피드백 있죠. 이런 피드백도 빨리빨리 해줄 수 있죠. 왜?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주는 거죠. 책 출간도 빨리 되고요. 책 출간 후에도 출판사의 다른 기획, 이런 집필 제안 의뢰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단점은 어떤 단점이냐면은 중소형 출판사니까 아무래도 이 인지도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온라인 서점의 이런 노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죠. 왜? 홍보가 빨리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홍보와 마케팅 같은 것은 자금 회전력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이런 것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쇄 지급 날짜 있죠. 이런 것이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중소형 출판사니까 이 자금 회전율이 별로 안 좋으니까 돈이 좀 들쑥날쑥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대형 출판사 또는 중소형 출판사 모두가 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모두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대형 출판사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원고와 맞는 출판사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원고하고 맞는 출판사를 선택을 해야지만이 출판사의 방향도 맞을 수 있고요. 출간 타이밍도 함께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게 되면은 비로소 내 원고가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원고와 맞는 출판사를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든 간에 자신한테 맞는 출판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대형 출판사, 소형 출판사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원고와 꼭 맞는 그런 출판사와 계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 삶을 바꾸는 책 쓰기 1강부터 해서 10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강부터 해서 10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시청을 하셨다면 책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네이버 카페에 브랜딩 책쓰기 코칭 협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삶을 바꾸는 책쓰기 10강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책을 쓰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